오늘 소개할 만화는 오타 고사쿠가 그린 마징가 Z입니다. 원래는 그랜다이저유가 방영한 기념으로 오타 고사쿠판 그랜다이저 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오타 고사쿠판은 토에이 TV판보다 마징가 트릴로지로서의 연결이 더 뚜렷한 편이기에 전편인 마징가 Z 영상부터 준비했습니다. 오리지널과 병행해 연재된 이 만화는 후작인 그레이트나 그랜다이저에 비하면 원작과의 괴리가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이야기의 틀은 TV판이나 나가이 고판과 거의 흡사하고 대략적인 세부 설정만 조금 다른 수준이죠. TV판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가지 재밌는 설정들이 있어서 지금도 회자되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초중반부 이야기는 닥터 할레 기계수가 나타나면 마징가 Z가 이를 물리친다는 단순한 이야기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만화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독자적이고 시리어스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닥터 할레 과거편, TV판에는 없었던 독자적인 배경 설정을 덧댄 에피소드입니다. 1902년에 헬은 독일 라인 지방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헬의 어머니는 아들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는 등 아들에게 전혀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헬은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했죠. 그러나 헬은 머리가 유독 똑똑했습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나눠준 서적을 읽고 학교 공부를 이미 독학으로 마스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헬은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가난뱅이인 헬이 100점을 맞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헬에게 컨닝을 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선생과 동급생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헬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물을 학대하며 내면의 폭력성을 길러가는가 하면 그 명석한 두뇌로 여러 학문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런 헬을 주변에서는 별종이라 생각했지만 헬은 스스로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 생각하며 주변으로부터 더욱 고립돼 갑니다. 1920년 헬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던 헬은 유미코라는 일본 유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역시 똑똑했던 헬은 대학에서 1등 학업 성적을 차지했는데요. 유미코는 그런 헬이 천재라며 칭찬해줍니다. 그녀로부터 난생 처음 칭찬을 듣게 된 헬은 더욱 유미코에게 빠지게 됩니다. 한편 헬은 유미코와 같이 일본에서 온 카부토 주조와도 자연스레 교류하게 됩니다. 이 무렵 주조는 광자력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헬은 그의 이론에 잘못된 점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주조는 그런 닥터 할레 재능을 칭찬해줬습니다. 하지만 주조는 유미코의 연인관계였고 이를 알게 된 헬은 크게 좌절합니다. 결국 나사가 풀린 헬은 주조에게 총질까지 해댑니다. 치명상을 입히진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헬은 더욱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완전 고립된 헬은 광적으로 학문에만 매진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전 유럽의 나치 독일의 총구가 향하고 있을 무렵 나치는 헬을 살상무기 개발자로서 스카우트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치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뒤 헬은 히틀러를 우상으로 삼고 세계 정복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두뇌로 나치 살상무기 개발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칩니다. 하지만 훗날 자신의 세계 정복 예망을 위해 모든 무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헬이 그때 모든 무기를 발표했다면 지금쯤 세계 곳곳에는 나치스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빈사 상태로 실려온 브로켄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브로켄은 철십자군단을 지휘하는 나치의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헬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하며 얻은 의학 기술로 그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 브로켄 백작은 헬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깁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국제과학 아카데미는 에게의 바도스 섬 유적지 조사단 멤버로 헬을 초대합니다. 헬은 고대 미케네의 전설에 나오는 거인이 기동병기일 거라 생각하고 그 조사에 참여합니다. 바도스 섬에 세계 각지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중에는 헬의 대학 동기인 주조도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주조는 대머리가 돼 있었습니다. 아무튼 헬의 예상대로 고대 거인은 로봇이 맞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는 그 힘을 혼자 차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윽고 헬은 로봇을 조종해 조사단 멤버를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조는 가까스로 그곳에서 도망가는데 성공합니다. 로봇을 손에 얻은 헬은 세계 정복의 첫걸음을 떼려 했지만 자금난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이때 브로켄 백작이 헬 앞에 나타나 은혜를 갚을 겸 자금을 모아주기로 합니다. 브로켄은 몸소 필드에 가서 범죄 조직의 자금을 뺏기로 합니다. 초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신체 덕분에 일당백의 전투력을 지닌 그였기에 범죄 조직들의 자금을 터는데 성공하는 브로켄.
이 막대한 자금으로 헬과 브로켄은 바도스 섬과 미켄의 거인들의 개조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헬은 고대에 묻힌 남녀의 미라를 발견하는데요. 그는 그들을 하나로 합쳐 아슈라 남작을 만들어 부하로 삼습니다. 헬과 브로켄 그리고 아슈라는 바도스 섬에서 오순도순 살며 세계 정복의 꿈을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시간은 흘러 헬은 카부토 주조가 제페니움을 발견하고 광자력 연구소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헬은 아슈라 남작을 시켜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되는 주조를 암살하기로 합니다. 소란을 듣고 중상을 입은 주조 앞에 달려온 손자인 카부토 코우지와 카부토 시로. 헬의 야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주조는 그를 막기 위한 슈퍼로봇 마징가 제트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징가 제트는 전신이 초합금 제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광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가동하는 초병기. 주조는 죽기 전 손자인 코우지에게 마징가 제트를 건넵니다. 하지만 마징가를 조종하는 법을 모르는 코우지는 야단 법석을 떨게 되고 소동을 들은 광자력 연구소의 유미 겐노스케 소장은 아프로다이 에이스의 파일럿이자 자신의 딸인 유미 사야카를 보내 코우지를 케어하도록 합니다. 코우지는 마징가 제트로 우여곡절 끝에 기계수를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코우지는 닥터 헬의 기계수 군단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닥터 헬은 초합금 제트 그리고 그 원소인 제페니움을 탈취하기 위해 광자력 연구소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한편 이 만화에서 유명한 에피소드로는 칩카 모이가 있습니다. 무려 마징가 제트가 어인들이 사는 이 세계로 간다는 이색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칩카 모이라는 종족은 지구인들과는 다른 차원에 사는 어인 종족입니다. 지구의 인간들이 물고기를 식량으로 삼는 세계선이라면 칩카 모이의 세계는 그들이 인간들을 잡아먹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환경 파괴, 인구 증가 같은 문제가 생겼고 결국 그들은 차원을 넘어 지구에 와서 인간들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설산 일각 스키장 주변 마을을 덮친 칩카 모이는 마침 그곳에 온 코우지와 아슈라를 습격합니다. 둘은 무언가 특이한 힘에 의해 이 세계로 가버립니다. 그곳에서 코우지는 인어 형태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원래 코우지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칩카 모이에게 개조당해 그들의 노예로 지내고 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세계와 칩카 모이에 대해 코우지에게 설명해 줍니다. 코우지와 아슈라는 이내 곧 칩카 모이의 우두머리를 만나게 됩니다. 칩카 모이들은 둘에게 인간 사냥에 협력하라고 제안합니다. 아슈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코우지는 거절합니다. 결국 코우지는 감금당하게 되지만 여인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합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온 코우지는 마징가로 칩카 모이들과 싸우지만 고전하게 됩니다. 그때 아슈라 남작이 칩카 모이의 약점을 노리고 만든 기계수를 가지고 와 코우지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둘은 협력하여 칩카 모이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여인의 생명은 칩카 모이의 우두머리가 주술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코우지 옆에서 죽게 됩니다. 코우지와 아슈라에게 병력을 잃은 칩카 모이들은 원래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코우지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맞이하며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에피소드 제목이자 종족 이름인 칩카 모이는 아이누어입니다. 칩카 모이는 신의 물고기라는 뜻. 1970년대 일본에서는 아이누족을 억압했던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 철폐운동 등이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용어를 채용만 했을 뿐 사회 비판적인 요소는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에피소드는 오타 고사쿠판 마징가의 가장 큰 업적이랄 수도 있는 미네르바 X. 어느 날 기계수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징가 제트가 출동했는데요. 그런데 기계수는 통상의 흉측한 외모를 지니지 않았고 마치 마징가를 여체화시킨 듯한 외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로봇은 마징가 제트를 공격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은커녕 마치 애인을 만난 듯한 우수에 젖은 눈빛이었죠. 결국 이 로봇은 광자력 연구소로 운반됩니다. 로봇의 내부 구조는 마징가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사실 이 로봇 미네르바 X는 주조 박사가 마징가의 파트너 로봇으로 설계했던 것이었습니다. 닥터 헬리 그 설계도를 훔쳐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미네르바는 마징가 제트의 컴퓨터 파장에 이끌려 코우지 일행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네르바 X의 내부에는 양심 제어회로라는 스위치가 내장돼 있었습니다. 그것의 발동 여부에 따라 미네르바 X는 여신도 악마도 될 수 있었습니다.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는 마징가 제트의 파트너 로봇다운 컨셉. 한편
미네르바 X가 광자력 연구소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헬은 기계수 아처리맨 J5로 광자력 연구소를 습격하게 합니다. 이에 마징가 Z가 요격에 나섭니다. 파트너 로봇인 미네르바와의 협공으로 마징가는 기계수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기계수는 아직 완파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서 미네르바의 양심회로를 저격합니다. 결국 미네르바는 악마화되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사야카가 위기에 빠지는데요. 사야카를 지키기 위해서 코우지는 할 수 없이 미네르바를 파괴합니다. 훗날 TV판 제작진은 이 에피소드를 감명 깊게 봐서 TV판에 바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TV판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미네르바 X는 인기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네요. 일회성 출연이지만 그 인기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각종 피규어가 발매되고 파생작에도 꾸준히 출연하는 등 성공한 역수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도쿄만 근처에 화산 폭발로 인해 지옥섬이 생겼고 닥터 헬은 그곳에 새로운 기지를 만듭니다. 지옥섬은 도쿄가 코앞이었기 때문에 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에 있는 바도스 섬보다 지정학적으로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리하여 헬은 지옥섬에 새로운 거점인 지옥성을 세웁니다. 그 무렵 광자력 연구소에서는 보스의 친척인 미사토가 합류합니다. 미사토는 이 만화만의 미모 담당으로 보입니다. 어떨 때는 사야카보다 더 비중 있는 역할일 때도 있습니다만 이 캐릭터의 충격적인 운명은 그레이트 편에서 후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작처럼 이 만화에서도 고대 미켄의 문명의 생존자들이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들 미켄의 제국은 다시 지상수복을 꾀하고 있었고 어쩌면 그 위협은 닥터헬 이상입니다. 미켄의 제국의 선견대로서 고곤대공이 이미 닥터 헬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고곤대공은 헬에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미켄의 제국의 지상수복을 위해 헬을 장기말처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코지 일행이 해변가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대에 천둥번개가 치더니 거대 로봇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마징가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타나 곧 암흑대마왕이 부활하고 전세계의 도시가 파괴될 것이며 마징가 Z는 죽음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 후 그 노인 말대로 세계 대도시의 거대 로봇 군단이 출현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놈들은 지금까지 코우지가 싸웠던 기계수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기계수와는 달리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놈들이 나타나자 마징가 Z가 출격해 놈들 중 2마리를 가까스로 쓰러뜨렸지만 광자력 연구소의 사야카와 보스는 놈들에게 당하고 맙니다. 이윽고 연구소 또한 위기에 빠지죠. 이 과정에서 시로가 중상을 입고 맙니다. 그 거대 로봇들은 닥터 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켄의 제국의 전투수였죠. 미케네 제국의 사령관 암흑대 장군은 드디어 지상수복을 할 때가 왔다며 미케네의 국민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리하여 암흑대 장군의 명을 받은 수마 장군이 정예 전투수들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출격했습니다. 사실 카부토 주조 박사도 미케네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닥터 헬보다 무서운 적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코우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카부토 켄조와 할아버지 카부토 주조의 사진을 보고는 출격하기 두렵다고 독백합니다. 천하의 마징가 파일럿도 전투수에게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코우지는 결의를 다지고 마징가 Z로 출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본 사야카는 코우지에게 시로가 형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을 대신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코우지에게 고백하며 죽지 말아달라고 외칩니다. 키스를 나누는 둘. 이미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마징가 Z를 이끌고 코지는 출격합니다. 그러나 전력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코지는 중상을 당한 시로에게 수혈을 하고 난 상태였기에 컨디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전에 해안가에서 예언을 했던 그 노인입니다. 노인은 변장을 풀어헤치더니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얼굴은 코지가 사진에서 봤던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레이트 마징가가 또 다시 나타나 마징가 Z를 구합니다. 구원을 받은 Z는 그 로봇과 협력해 전투수를 모두 해치웁니다. 그 거대 로봇은 스스로를 그레이트 마징가라 칭했습니다.
진정한 정 미켄의 제국이 등장한 마징가 Z 대 암흑대장군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 동명의 극장판으로도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입니다. 이 만화의 내용도 극장판과 거의 비슷하지만 극장판과 달리 오타 고서쿠판에서는 사야카와 코우지가 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차이점입니다. 한편 TV판의 아수라가 헬렉에 충성을 바치는 충신 그 자체였다면 이 만화에서는 헬렉에 통수를 친다는 것도 재미요소. 실제로 아수라는 거듭되는 작전 실패로 브로켄에게 겐세이 당하고 헬렉의 쿠사리 좀 먹자 빈토가 상한 모양인지 닥터 헬을 배신합니다. 무려 자신의 손으로 세계 정복을 해보겠다는 그인데 중반에는 코우지의 킥을 맞고 턱이 탈골되며 비참하게 죽습니다. 브로켄 백작의 최후도 이 만화에서는 재밌게 그려집니다. 코우지가 지옥성의 방어망을 뚫고 내부까지 돌입하자 닥터 헬은 큰 위기에 몰리는데요. 모든 방어망이 무너지고 기계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헬은 브로켄에게 무턱대고 마징가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상 반자의 어택을 강요한 것이죠. 이에 브로켄은 그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헬렉의 이기적이고 바보같은 놈이라는 일침을 가하는 한마디도 잊지 않았죠.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부하에게 위로 한마디 던지지 않았던 닥터 헬이지만 예전에 자신을 살려주었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며 브로켄은 마징가와 맞섭니다. 브로켄은 기계수 없이 맨몸으로 마징가에 돌격했죠. 브로켄은 마징가의 콕핏 캐노피를 뚫고 코우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방어 시스템에 의해 결국 실패하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코우지가 코앞까지 당도하자 닥터 헬은 점점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고곤대공이 전투수 두 채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한 헬은 기뻐 날뜁니다. 그러나 고곤대공은 헬을 도울 생각이 없었고 그를 검으로 찌릅니다. 헬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닥터 헬은 죽기 전 지옥성의 제어 장치를 발동시킵니다. 거대한 지옥성은 비행하기 시작해 광자락 연구소 쪽으로 향합니다. 그대로 간다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위기. 하지만 마징가 Z는 전투수에게 고전을 하고 있어서 지옥성을 멈출 수 없습니다. 때마침 그레이트 마징가가 코우지를 도우러 등장합니다. 그레이트는 순식간에 전투수를 모두 해치웁니다. 한편 연구소로 향하던 지옥성의 궤도가 바뀌어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닥터 헬과 그의 세계 정복 전진기지였던 지옥성은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몇 주 후 유미 교수와 사야카 일행은 그레이트 마징가의 기지인 과학요새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실험 중 사고로 죽은 걸로만 알려졌던 코우지의 아버지 카부토 켄조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죽기 직전 그의 아버지인 주조 박사가 그의 몸 대부분을 사이복으로 만들어 되살려줬던 것입니다. 신체뿐만이 아니라 머리에도 전자두뇌를 장착해준 건 덤. 그리고 그곳에는 지옥성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던 코우지가 있었습니다. 코우지는 중상을 입었던 탓에 몸의 일부가 아버지처럼 사이보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야카는 그런 코우지를 받아들이고 둘은 제외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코우지와 사야카는 훗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특수훈련 기관으로 떠나며 만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만화는 게재지를 모험왕이라는 잡지로 옮기면서 점점 더 독자적인 설정이 붙은 게 특징입니다. 모험왕은 TV판의 단순한 코미컬라이즈를 넘어 과감한 각색을 하는 게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페이지 분량도 지난 잡지보다 많게는 2배가 됐다고 하네요. 페이지를 더 채우고 TV판과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 독자적 전개를 보여준 모양인데 작가가 대담해서 밝히길 그러한 독자적인 전개를 폭주라고 말하더군요. 이러한 폭주 경향은 후속작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런 특징 덕분인지 몇몇 독자들은 나가이 고판보다 오히려 오타 고서쿠판을 더 높게 평가해주기도 한다네요.